이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빨리 끝내려면은 뭐 1분이면 끝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있고요. 나라가, 이 정부가, 호주 거버먼트가 상당한 기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이 세미나를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싱글터치가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뭐 싱글터치의 전체 어떤 그런 임플리케이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러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였지만 싱글터치 때문에 영향을 갖겠구나 라고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또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싱글터치가 뭔지 알아서 뭐 합니까? 그럼 나한테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앉아 계신 분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이 똑같은 동일한 새로운 법규가 다른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내가 향후 5년이나 10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서두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GST 이후에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큰 변화입니다. 나라도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호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사업을 하면서 뭘 하냐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돈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잘못했던 게 다 밝은 세상으로 벗겨져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냐면, 이게 영어인데 뭐 영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문장만 있는 거. 싱글터치가 뭔지, 어떻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신고를 할 건지, 그리고 싱글터치는 어떻게 ATO나 이런 데 포맷에서 뜨는지. 왜냐, 이게 어떻게 뜨는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안 하고 그냥 뭉갤래다가도 이게 뜨시는 걸 보면은, 어떻게 뜨는 걸 보시면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내가 싱글터치를 준비할지, 그리고 싱글터치를 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가격 같은 건 얼마인지, 이런 거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소프트웨어가 시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예, 그런 다음에 제가 결론으로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웨이지를 어떻게 신고하고 계십니까, 지금? 신고 안 하세요? 부가세를 신고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GST 신고하는 폼을? 아무도 모르세요? 바스. 네. 그럼 바스 할 때 웨이지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럼 그때 3개월에 하시는 분도 있고 1개월에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거 신고할 때 일하시는 인플로이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모르세요? 회계사가 다 아세요? 안 들어가죠. 중요한 차이. 싱글터치는 이 시스템을 돌리면은요, 여태까지는 3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토탈, 그로스 금액, 뭉뚱그려서, 김철수 1,000불, 이영희 1,000불, 최성호 4,000불 해서 3,000불, 세금은 100불씩 떼서 300불,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신고하던 웨이지를 이제는 한 주에 한 번 내가 페이를 해준다든지, 2주에 한다든지, 한 달에 한다든지, 주로 1주, 2주, 한 달로 페이를 하시잖아요. 할 때마다 만약에 내가 한 달에 한다면은 최성호한테 1,000불 주고 100불 띄었다가 이거를 통해서 세무서에 신고가 됩니다.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1년 미뤘다가 일하는 데 워킹 몇 명, 유학생 몇 명 더 하지 말지 이런 걸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게 나중에 큰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이름과 세금과 연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인플로이를 통해서 인플로이에 대한 정보가 ATO로 신고를 되는데,
그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소프트웨어, 이게 공짜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고 가야 됩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아마 오래 또 앉아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내용, 페이롤 인포, 이름 누구, 텍스 파일 넘버 뭐 그런 거 다 들어가고요. 셀러리 웨이지, 이 세금, PAYG, 그 신고. 근데 싱글 페이 터치가 제일 이게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지금처럼 나는 모른다라는 말을 못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현재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죠. 근데 내가 몰랐단 말을 어떻게 합니까? 싱글 터치는 그래서 몰라도 모른다는 말을 못하는 제도입니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했니?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퍼펙트한 월드에 살지 않잖아요.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 퍼펙트하지 않잖아요. 그죠? 녹음돼요. 예. 그래서 페이런을 돌리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ATO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 연결이 되면은 ATO 자료에 여러분들 회사나 개인 ABA에 있는 것들의 포탈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포탈에 이렇게 매번 런을 돌릴 때마다 뜹니다. 이렇게 뜨는데 안 하시겠어요? 그냥 아이 새로운 법 모르겠다 그러고 무시하시겠어요? 이게 뜹니다. 이렇게. 다음 거. 이게 그러면은 아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매번 들어간다고 그러겠잖아요. 김철수 천불, 최성호 천불. 내 거에 이제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 거 나도 이거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런 거를. 그러면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얼마를 받았다가 뜹니다. 이게 STP인지 아셨어요? 그냥 단순히 신고,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게는 아까 그거 뭉뚱그려서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신고하던 거를 이름만 쪼개서 페이할 때마다 신고하는 방법이 STP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결과물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것도 볼게요. 네. 보여주세요. 네. 그럼 그 신고를 어떻게 하냐? 아까 보여드렸죠? 요런 소프트웨어들. 이건 그래도 들어보셨죠? MIOB. 요거 들어보셨나요? 제로? 돈 있으면 이거 주식 산 사람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로비를 했는지 어쨌는지 이 STP를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 소프트웨어를 사야 합니다. 그럼 다음 것도 가보. 이건 뭐 이제 회사 많아요. 이거 말고도 인터넷 치시면 한 수십 개 나와요. 오케이. 그럼 STP를 쓰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금 혹시 이제부터 이상한 말을 시작합니다. 오스키라는 거 쓰시는 분 있으세요? 네. 정부와 무슨 걸 할 때 오스키를 받고 정부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호주식 인증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받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오스키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시다가 안 하세요. 오스키를 가지면 모든 비즈니스들은 내 비즈니스 포탈이라고 그래갖고 내가 세금을 얼마 내고 부가세를 어떻게 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포탈을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뭐 열에 2분 정도 될까 말까. 뭐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회계사한테 문의를 하죠. 왜냐하면 회계사는 텍스 에이전트 포탈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는 뭐 손님 몇백 명 거를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오케이. 그러면은 오스키를 제가 지금 뭐 오스키 세션은 아니니까 오스키를 어떻게 받나는 말씀드릴 수 없고 오스키를 받고 레지스터를 하면은 이런 스크린이 나오고 every time 이 로그인 할 때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들어가면 돼. 왜냐하면은 오스키를 받아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ATO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세큐어한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은 복잡하죠. 그래서 이 복잡한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냐? 마이 거버먼트 아이디라는 거를 호주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저희 손님 중에 돈 많이 버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캔버라에 지난 몇 년간 가 계셨어요. 왜? 이거 만들러.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요새 제가 말씀드린 호주 이민성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민성이라고 안 부릅니다. Department of Home Affairs. 더 이상 Immigration Department 아닙니다. 그럼 Home Affairs 안에 뭐가 들어가냐? 이민성, 센터링크, 메디케어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하나로 모든 게 끝납니다. 컴퓨터 하나로. 뉴사우스웨일즈 정부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부르죠? 요새는 RTA 없어졌죠? 뭐 서비스 뉴사우스웨일즈. 그러면 서비스 뉴사우스웨일즈와 ATO를 엮으면 뭐가 될까요? 툭 치면은 뉴사우스웨일즈 정보와 ATO 정보가 합쳐지는 거고, 뉴사우스웨일즈 정보와 빅토리아 정부 합쳐지는 거고, 그러면 온 나라가 하나가 되죠. 그런 거에 들어가는 게 마이거브 아이디가 됩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더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왜? 앱 베이스로 될 수 있게. 그래서 아까 했던 내가 본 내 웨이지가 이걸 만들면 지금 일하시는 인플로이보든 한 분 한 분들이 들어가서 내 웨이지를 사장님이 어저께 페이 안 했는지 했는지가 뜬다고요. 그럼 내가 내 친구랑 밥 먹다가 이거 보면서 앱 보면서 나는 슈퍼가 얼마 받았고 세금이 얼마 받았는데 얘는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캐시로 받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가 가서 사장님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장님 나도 해주세요. 그러죠. 그럼 그 사장님은 해줘야 돼요. 안 해줬다간 또 큰일이 날 수 있어요. 그럼 곰치고 다른 또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제 오케이. 그럼 이 마이거브 아이디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호주 온라인 서비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주 거버먼트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돼요. 사실 이게 10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한 일이었어요. 왜냐?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호주 주민등록번호 가진 분 계시세요? 호주 주민등록번호 있다 나는. 없죠. 없죠. 예, 호주 주민등록 가진 분 없죠. 호주 내셔널 아이디가 있나요? 없습니다. 해외여행 안 하시면 여권 안 가지면 그만이에요. 드라이브 안 하시면 드라이버 라이센스 없으면 그만이에요. 텍스 파일 넘버 48.5% 내면 텍스 파일 넘버 필요 없습니다. 아무 아이디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호주는. 근데 이런 아이디가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요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름이 뭐예요? 그러시면 여러 개가 나와요. 마이클 철수 김, 철수 마이클 김, 철 띄고 수 김, 철 하이픈 수 김. 아니 농담이 아니라 특히 20, 30년 되신 분들 중에서는 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성호초이 성 띄고 호 띄고 초이였다가 라이센스는 성호초이. 왜냐? 근데 요새는 한국 정부가 바꿨어요. 성호초이로 해요, 이제는. 근데 아직도 사실 한국도 통일이 안 됐어요. 제가 그때 만날 때마다 얘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하이픈 쓰시더라고. 사실 대통령이 하이픈을 쓰는데 국민이 안 써요. 웃긴 상황인데 지금 호주 정부가 왜 이름을 정리해야 됐는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연금 펀드에는 마이클 킴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 일할 때는 마이클이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나중에 연금 찾으실 거예요? ATO에는 이거로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에 아이디 체크가 무지하게 세졌습니다. 연관됐다는 게 이제 이걸 하고 보니까 마이거브 아이디가 나오고 보니까 왜 얘네들이 이 난리를 부렸는지가 사실은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싱글페이 터치도 그 중에 가장 큰 퍼즐입니다.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용주로서 고용인에 대한 정보를 나라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 정보를 기준으로 나라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을 하시면 생기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게 내야 되는 4대 보험이라는 게 있죠. 연금, 슈퍼애뉴에이션이라고 호주에서 얘기하고 슈퍼, 마켓이 아닙니다. 그냥 슈퍼 있고 산재보험 있고, 그죠? 그리고 요새 또 우리 또 리테일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죠. 뭐가 있죠? 페어워크가 있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거를 신고하면서는 그 모든 것이 충족되는 정보가 여기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무겁죠? 분위기가? 너무 겁주나요? 근데 현실이에요. 저희가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인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아마 3년에서 5년 아니면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훨씬 더 현실로 느끼실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한 산재보험, 슈퍼, 페어워크, 뭐 심지어는 이 공휴일 날 노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5인 이상 사업자는 문 닫아야 되고, 여태까지는 그런 거를 그 자리에서 베리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STP가 나온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현장에서 베리파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렌트를 하러 갈 때 앞으로는 제가 만약 부동산 에이전트라면 저는 당신의 지난주 STP를 갖고 와라. 내가 액세스는 못하지만 뽑아와라. 마치 NOA를 갖고 와라. Notice of Assessment 있죠? ATO에서 1년 끝나면은 세금 얼마 냈다라는 종이. 그거를 갖고 오라는 것처럼 제가 부동산 에이전트인데 이거 요구하면 안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그게 없는 사람은 못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 플로우가 어떻게 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띵을 썸띵을 만드는 기분이에요. 저 STP 팔러 나온 거 아니니까요.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My Government ID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앱으로 나의 그 모든 뭐 센터링크 돈 받는 거, ATO 세금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연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뭐 이런 거 찾아보시고 아마 My Government ID 치시면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2020년부터는 아까 제가 오스키는 조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만들기가. 그거 자체를 My Government ID가 옛날 인증 시스템에서 새로운 인증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쓸 수가 있고 이거를 STP가 될 때까지 얘네가 결국은 기다린 거죠. 예, 안 그러면은 저희 같이 회계사를 쓰시면 저희가 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저희한테 오셔도 저희도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밸류가 있는 비즈니스가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나라에서 디자인을 할 때 사업주께서 직접 하시도록 디자인된 시스템입니다. 제3자가 여러분의 인플로이 10명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페이되는 거 돌아가는 거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그럼 돈을 얼마를 줘야 그 사람이 따라가 주겠어요? 내가 내 종업원 해줘도 헷갈리는데 웨이지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사람이 제가 GST를 못 낸다. 그건 세무서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뭐라고 그래도 좀 무시하고 밀려도 돼요. 사람이랑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STP가 무서워요. 네, 이제 보여드리면 요게 제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시간이 빨리 끝낼게요. 이렇게 앱 베이스로 이 제로가 왜 뜨는 소프트웨어냐면은 MROB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도 옛날 개념이에요. 옛날 개념의 소프트웨어라면 제로는 클라우드 베이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쓰는 프로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앱 베이스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제로가 뜹니다. 사실 이게 이런 것 뉴질랜드 회사예요. 뉴질랜드 회사고 영국도 성공을 하고 호주도 성공을 또 하고 이런 시스템도 이미 영국은 쓰고 있고요. 아마 뉴질랜드도 비슷한 게 있는 거로 아는데 이게 참 영어 쓰는 나라의 장점이에요. 이런 시스템들이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들은 참 영어를 쓰는 나라의 큰 장점입니다. 단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로에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맛배기를 드리는 거 제로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사실 이게 비싸긴 하더라도 가장 효과적이고 제일 좋습니다. 이 안에서 소프트웨어 안에서 은행이랑 연결이 되면 웨이지도 페이하고 슈퍼도 페이하고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못 쓰시면 어떻게 할까? 참 문제죠. 왜냐 이것도 사실은 본인이 쓰게 만든 프로그램이지 이걸 외주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ATO는 계속 ATO 한번 STP 동영상 보세요. 1분 30초예요. 쉽다. 여태까지 어려운 일을 우리가 쉽게 만들어줬다. ATO가 쉽다라고 얘기한다. Simplify란 말을 제일 좋아해요. ATO는. 얘네가 Simplify 했다 그럴 때가 제일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Simplify 하면 모든 걸 잘라냈거든요. 그럼 복잡해지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고 이런 식으로 페이런을 한 번씩 돌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들어가서 돌릴 때마다 이게 My Government 통해서 My Gov ID 통해서 나한테 가고 종업원한테 가고 우리 저기를 이제 내 회사 거로 다 갑니다.
이건 또 다른 회사, 캐큰이라는 키페이라는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돌아가는. 예, 그래서 여기도 또 똑같이 페이런을 돌려서 돌리는 거로 메커니즘은 똑같고요. 이것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쭉 나와서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MYOB의 시스템 안에서 아까랑 좀 틀리죠. 요거는 MYOB는 좀 옛날 스타일의 프로그램이라서 요새 좀 고전하고 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이런을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예, 똑같이 페이런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세금 내라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요거는 레컨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원래 부동산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예요. 근데 기회가 되니까 많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들이 저기로 들어왔어요. STP로. 그래서 이것 말고도 수십 개 더 있어요. 뭘 하셔도 사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똑같이 이제 페이런을 돌리면 들어가는 것.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되는데 나는 종업원이 2주에 1명씩 바뀐다. 2주에 3명씩 바뀐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서 테이크어웨이, 리테일 하시는 분. 어떨 것 같으세요? 새벽부터 나가서 커피 만들고 새벽 5시에 나가서 10시에 들어와갖고 앉아갖고 이거 집어 넣으셔야 돼요. 쉬워요. 이거 아주 쉬워요. HO가 하는 말이에요. 비디오 보세요. 아주 쉬워요. 여태까지 하시던 거 모든 거 센츄럴 하나로 만들어 드렸어요. 아주 쉽게. 예,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예요. 이거 저 여기 커미션 안 받아요. 아무거나 가셔도 이거 말고도 수십 개 더 갈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식의 프라이스 스트럭처로 갑니다. 이게 한 달에 내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로나 MYOB는 사실 이건 서비스예요. 4명 이하 헤드는 10불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신 얘네는 이 숫자가 올라가면은 이게 별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 소프트웨어를 팔아야 되니까. 그럼 50불에서 100불짜리 소프트웨어를 팔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명당 얼마, 이 회사는 무불이에요. 그럼 당연히 초이스는 이거겠죠. 우리 초이스는 이거예요. 왜? 우린 아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초이스를 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 얘가 얘보다 분명히 못해요. 우리는 아니까 해결이 가능하지만 개인들은 저 5불짜리로 해결 못하세요. 그러니까 싸다고 그냥 했다가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알면 쉽죠. 문제는 하는 일은 똑같으니까. 왜? 얘네는 이거를 통해서 다른 시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격이 얼마나 지속될지 보장이 없습니다. 요번 달부터 10불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옮기시겠어요, 이제? 그럼 모르죠, 그거. There's no guarantee. 예, 그러면 이제 대충 제가 이제 결론을 내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제가 다 말씀드렸고 기본 웨이지 요런 시스템들 통해서 서브스크립 하셔서 인터넷 가셔서 바뀔 때마다 텍스 파일 넘버, 주소, 어드레스, 생년월일 다 집어넣고 슈퍼애뉴에이션 펀드 디테일, 슈퍼 넘버, USI, 슈퍼 이름 다 집어넣고 다 집어넣으시면 아주 쉬운 일을 사람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캐시 하시는 만약에 있다면 그분이 앞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테크니컬하게 이 방법적인 부분은 각자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게 뭔가만 아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하셔야 될 일은 한번 나의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시점이 왔어요. 사실 이 얘기는 비즈니스 매매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비즈니스 모델이 이 STP를 하고도 이익이 남을 수 있는 모델인지를 진짜 현실이라서 마음 아프지만 무겁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비즈니스가 만약에 이것을 서포트할 수 없는 모양이라면은 어떤 식으로든 실제 큰 변화를 일으키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판다든지, 예를 들자면 물건값을 많이 올린다든지, 사람을 자른다든지, 좀 현실적이지 않지만도 그런 상황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무조건. 그렇지 않고서 이게 그냥
이러다가 넘어가겠지 했다가 제가 사실 슈퍼 초이스라는 비슷하진 않지만 아주 비슷한 모양으로 나라에서 꼭 해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인플로이들이 내 슈퍼를 정하는 거였어요. 사실 그거는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안 하세요. 안 해도 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걸 안 하시면은 상당한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보여드렸듯이 내 레코드에 STP가 없어요. 웨이지는 나가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이게? 그럼 모든 것의 불이익의 시점이 STP를 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웨이지 모델이 이게 그리고 제가 이게 조금 비약이 되긴 하지만 STP 때문에 여러분 GST 더 내셔야 돼요. 웨이지가 올라가게 되면은 리포트가 되는 어찌 됐건지 간에 본인 웨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매출은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GST를 더 내셔야 되는 상황이 웨이지 앤 GST가 없으니까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생길 거고 그러다가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여기 뭐 대부분 리테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리테일 카드와 캐시 비율이 가장 적은 데가 아마 60, 70%일 거예요. 많은 데는 8, 90이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STP 때문에는 앞으로 여태까지 꿈속에서 보던 일이 현실에서 보실 거예요. 커피집에 가시면은 카드 온리가 있을 겁니다, 이제. 노 캐시. 요번에 한국 갔더니 스타벅스 카드 온리더라고요. 캐시를 안 받아요. 왜? 머리 쓰고 계산하나, 안 하나, 결과가 똑같은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럼 카드 온리로 매출이 시작이 되면은 또 그 이상의 임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렇다고 이게 뭐 세상의 끝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동안은 그래도 서바이벌 모드입니다. 서바이벌이라는 게 돈을 덜 버신다가 아니라 비즈니스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바꾸시면서 잘 적응하셔서 살아남으면은 저는 더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구글 하나 살아남고 애플 하나 살아남고 거의 뭐 그런 추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도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뭐 이스트우드, 스트라 어디도 여러 개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 정도는 분명히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남는데 내 비즈니스가 뭐 내가 어디 뭐 써리일에서 뭐 한다. 그럼 써리일에서 카페를 한다, 식당을 한다, 그로서리를 한다, 뭐 무슨 샵을 한다, 케이크 숍을 한다. 그 동네에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한두 개는 살아남을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그런데 못 쫓아가는 사람은 거기서 도태될 거예요. 몇 년 안에 많은 비즈니스들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왜? 웨이지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쉽다고 그 A2에서 얘기를 했는데 레컨을 이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아닙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로는 돈을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얘네는 회사가 은행들이랑 다 연결을 해서 여기서 모든 걸 페이할 수 있게 해놔요. 근데 레코는 회사가 작아서 그런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럼 일을 두 번 바깥으로 뽑아와서 일을 또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다가 적어도 될 수도 있고 그건 저희가 몰라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비교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아마 이런 게 수십 개, 수백 개, 수십 개는 될 거예요, 아마. 그래도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오신 분들한테 대략 요 정도 회사가 제일 알맞은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레콘에 전화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진짜예요. 저희는 아무 저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본 것 중에 우리는 이 정도면 쓰겠다는데 저가 레코멘드 한다는 건 사실은 제로가 좋습니다. 사실은 제로가 좋습니다. 아마 제로는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돈 있으시면 제로 주식 사셔도 괜찮아요. 그쵸. 탓하지 마세요. 전혀 오블리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럼 사지 마세요. 많이 오른 건 사실이래요. 예,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제로 주식이.
근데 앞으로야 모르죠, 떨어질지. 근데 뭐 대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비즈니스 모델, 이 페이, GST 페이 하는 거, 카드 온리 세상, 페이파스가 저 대세인 세상. 여기서 혹시라도 리테일이시라면은 어떤 식의 내 비즈니스의 포지셔닝이 어디인가? 내가 만약에 살아남을 수 있는 포지셔닝이라면 더 열심히 하시면은 진짜 좋은 날이 오겠고요. 또 객관적으로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포지션이라면은 선물. 예. 살아남을 수 없는 포지션이라면은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군지 알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이 모양이 지금 내가 버는 돈이 STP가 시작되고 웨이지가 정상적, 만약에 사실 STP가 이 짧은 6개월, 1년 안으로는 큰 임팩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스틸 매니지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100% 현실화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갑자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에서 많이 바뀌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바뀐다고 그냥 깔고 앉으시면은 이 바뀌는 변화에 전혀 못 따라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도태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장사가 잘 돼서 어느 정도 돼서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무역을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사실 임팩트가 조금 적어요. 왜냐하면 종업원이 그렇게 많이 바뀌질 않으니까요. 하지만 리테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임팩트가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하시면은 앞으로 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게 뭐 겁을 들일거나 뭐가 아니라 이 바뀌는 세상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세상이 바뀐다는 게 아까 옛날에 이름 아무렇게나 써도 융자 됐어요. 그죠? 내 이름이 붙어 있고 떨어져 있던, 여기 계신 분 중에 30년 전에 집 사신 분들은 집 이름이 내 거랑 다른 분들도 있어요. 그땐 그렇게 샀어요. 주정부에서 받아줬어요. 토지대장이 달라요, 이름이. 진짜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 일들을 시간 될 때 해놓으세요. 슈퍼애뉴에이션 연금에 이름이 다른 분들, ATO에 이름이 다른 분들, 뭐 여러 군데 있는 분들은 그런 거 하나 클리어 해놓으세요. 왜? 그런 게 문제가 되면은 마이거브 아이디를 못 받아요. 이름이 안 맞으니까. 그죠? 어떻게 나라에서 줘요, 마이거브 아이디를.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최소한 그런 변화에라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